자, 지구 단위 계획은 이렇게 관할 일부에 대해서, 즉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관리 계획의 일종입니다. 목적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어디를 합리화할지를 정해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정을 먼저 해줘. 지정을. 그 다음에 요 안에서 행위 제한을 뭐 강화할지 완화할지 어떻게 합리화를 할지에 대한 방안은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정하고 수립하고. 지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관리계획. 계획 수립할 때는 역시 관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도 역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 절차가 계획이고 그 계획이 관리계획.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것들은 4번 빼고는 싹 다 이걸 하는 절차가 관리계획을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도 관리계획을 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도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가지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학원 온 지 한 달 정도 지났죠? 한 달 정도. 할만합니까? 아니면 괜히 왔다 싶습니까? 표정들이 괜히 왔다 싶은 그런 표정이라서. 그냥 집에 있을걸. 걔는 고생을 사서 하셔가지고. 괜찮습니다. 한 달에 1,000만원씩 버는 직업인데 이 정도 해야죠. 이 정도는. 자, 지정. 보면 원칙은 개발이 다 끝난 곳이 아니라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 이런 것을 전부를 지정할 수도 있고 내지는 일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 그래서 방금 읽었던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아, 이런 곳이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구나 라는 개념, 그냥 느낌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시험에 뭐 외우는 식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문장이 끝날 때 할 수 있다라고 끝나면은 요 앞에 이게 개발이 시작되는 곳인지 안 되는 곳인지 개발이 다 끝난 곳인지 이런 것들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원칙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할 수 있다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반드시 지정을 하여야 한다가 되는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무지하게 나왔어요. 무지하게. 하여야 한다. 5군데. 이런 곳은 꼭 지구 단위 계획으로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정비구역. 정비구역은 정비사업 하는데 여기를 정비구역이라고 합니다. 정비사업 하는데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 이런데 정비구역 내지는 두 번째 택지개발지구 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한 지역 요런데 두 번째는 세 번째 뭐 순서는 저는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공원부터 시가화 조정구역부터 나오는데 공원 내지는 시가화 조정구역 요런 데서 해제되는 지역 또는 5번째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요런 데는 꼭 지정해야 돼요. 꼭 지정. 이것도 나중에는 외울 겁니다. 외울 건데 해볼까? 금방 외웁니다. 엄마가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 3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엄마가. 아들내미가 하나 있겠죠. 아들내미. 걔 아들내미 이름이 뭐냐면 정택입니다. 정택. 아들내미 이름 정택. 엄마가 3년을 내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떨어지니까 아들내미가 너무 답답한 거죠. 얘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 그래서 엄마 내가 해볼게 하고 내가 해볼게. 그 초등학생 나이가 몇 살이냐면 10살입니다. 10살. 10살. 정택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살. 이 정택이가 10살인데 엄마 내가 이제 해볼게. 공인중개사 시험은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공부를 쭉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정택이가 벽에 부딪힙니다. 그 과목이 뭐냐면은 공시법입니다. 공시법. 정택이가 공부를 하는데 다른 건 다 할 만한데 공시법이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정택이는 공시법 교수님만 보면 NO! 이런 정택 공시 NO!
그래서 엄마가 물어봐요. 야, 정태가 왜 공시법 교수님만 보면 너 이러냐고. 공시법은 아무리 시험을 쳐도 점수가 30점밖에 안 나와요. 30점. 그래서 정택 공시노? 정택 공시노? 정택이 몇 살입니까? 공시법 점수가 몇 점이죠? 네, 다 외웠죠? 두 문자 진짜 기가 막히게 땁니다, 저는. 이런 거 외우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외우게 해드릴 거니까 그런 거는 외우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이런 두 문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두 문자를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만 하는데 이건 뭐 암기사항이라서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다.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면은 뭐뭐뭐 하는 지역은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지정하여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라고 끝나면은 앞에는 이 5가지 빼고 나머지는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 네. 하여야 한다 앞에는 요거 5개만. 근데 뒤에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할 수 있다 라고 나오면 이 앞에가 요건지 아닌지만 판단합니다. 요건지 아닌지. 이게 개발이 시작되는 곳인지 개발이 끝난 곳인지 요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지정하여야 한다. 앞에는 요것만 5가지만. 근데 할 수 있다 라고 끝나면은 이게 이 앞에 있는 지역들이 개발이 시작되는 곳인지 개발이 끝나는 곳인지 요걸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지정하여야 한다 앞에 할 수 있는 지역 넣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개발이 시작되는 곳 뒤에는 원칙은 할 수 있다. 근데 하여야 하는 곳은 요 5가지만. 근데 요것도 보면은 요 앞에 있는 거. 지금 요 앞에 빨간색으로 박스 쳐놓은 부분. 요거는 여기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할 수 있는 지역. 자, 정비구역이요. 택지개발지구. 할 수 있는 지역. 그 임의적 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는 원래는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이 시작되는 곳. 근데 이제 조건이 뒤에 붙는 거죠. 이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 10년이 경과한 지역이 되면은 그거는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지역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조건이 붙으면 뒤에 있는 조건이. 이것도 마찬가지. 공원이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아까 8번이었나? 동그라미 8번? 지정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지정될 수 있는 지역. 공원이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게 면적이 얼마 이상이랍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은 꼭 지정해야 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면은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지역. 즉, 요 앞에 있는 지역들은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 뒤에 있는 조건들이 붙으면은 하여야 하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낼 때 택지개발지구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냅니다. 아니죠. 택지개발지구는 할 수 있는 지역이고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한 지역이 하여야 되는 지역. 이렇게 요 뒤에 조건을 싹 빼는 거죠. 이거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이 지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 지정하여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박스 안에 있는 거는 위에 있는 할 수 있는 지역들 중에서 이런 조건들이 붙으면은 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바뀝니다. 이게 시험이 엄청 나옵니다. 하여야 한다고. 예.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지역인지 하여야 한다인지 하여야 한다 앞에는 저거 5개만. 근데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이게 개발이 시작되는 데인지 아닌지 요것들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정은 원칙은 개발이 시작되는 곳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정비구역 같은 데 보면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인 거죠. 원래 되게 더러웠던 지역입니다. 근데 정비사업 싹 해가지고 깔끔하게 고쳐놨습니다. 근데 이 더러운 것들은 다시 더러워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끝나고 나서 10년이 되면은 좀 더 다시 더러워질 수도 있으니까 여기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깔끔하게 관리하자 이겁니다. 애들 그 방 어지럽히는 애들 있죠. 방을 싹 치워놓습니다. 반나절만 되면 다시 더러워지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데서 공원이나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인데 이게 규모가 30만 제곱미터면 좀 크니까 이런 데는 개발을 할 때 좀 합리적으로 계획 만들어서 개발을 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하여야 하는 지역들. 요거 외우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토지 이용을 합리화해야 되는 곳은 도시 지역에만 있을까요? 비도시 지역에도 있을까요?
네, 비도시 지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163페이지 밑에 있던 게 방금 보신 의무적 지정이고 그 뒤에 보시면은 4번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나오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니까 비도시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빼고 나머지가 뭡니까?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하죠. 그러니까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외지역이라는 거는 도시지역 빼고 나머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가 비도시지역입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돼야 된다. 네? 자, 비도시지역에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비도시지역은 첫 번째, 자, 비도시 지역을 막 개발을 한답니다. 개발이 시작되는 곳에 지정하는 거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나뉘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어디가 가장 개발이 될 것 같습니까?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 계획관리는 뭐였죠? 도시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니까. 그래서 비도시 지역 중에 계획관리 지역. 이래서 용도 지역, 지구 등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계획관리 지역. 비도시 지역 중에서는 가장 개발이 되는 곳이 계획관리 지역이니까 이 계획관리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요건들이 나와 있는, 안 나와 있으니까 됐습니다. 요 뒤에 뭐 요건들이 많은데 그거는 일단 놔두고.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비도시 지역 중에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이것도 개발, 뭔가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 등의 목적으로 개발을 진흥하는 곳이니까. 개발을 진흥하는 곳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곳입니다. 자, 이게 왜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죠. 자, 여기 관할의 토지가 있습니다. 관할 토지가. 관할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1차적으로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되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세보면 용도구역이 아니고 주지역, 용도지역. 자, 관할 토지 전부에 일단 1차적으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딱 나눠가지고 뭐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여기는 공업지역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주거지역의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투입되는 게 지구,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구가 지정이 되죠. 자, 지구가 하나 지정이 됐는데 기능이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지구 2개 지정해도 됩니까? 네. 근데 2개 지정했는데 기능이 안 올라가면 3개 지정해도 됩니까? 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토지의 규제 같은 걸 보려면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봐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이 용도지역 하나만 붙어 있어도 이 땅을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용도지역뿐만 아니라 그 위에 지구가 3개나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보고 이 토지를 활용하는 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용도지역도 잘 모르는데 지구가, 우리는 전문가니까 이제 지역, 지구 다 알지? 이러면서 할 수 있지만은 일반인들이 지구가, 용도지구가 3개씩이나 붙어 있으면은 이 토지를 활용하는 게 너무 복잡한 겁니다. 행위 제한이. 그러니까 이 3개의 용도지구 이거를 폐지해버립니다. 이거 지워버리고 그냥 이 용도지구 3가지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걸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행위 제한이. 용도지구 3개가 붙어 있으면 행위 제한이 너무 복잡하니까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 안에서의 행위 제한을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각각의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을 다 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건물 지을 때는 이 지구 단위 계획 하나만 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런 데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아까 임의적 지정 대상에 1번에 보면은 용도지구라는 게 있었습니다. 용도지구가. 용도지구에다가 이 지정을 해가지고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용도지구가 2개, 3개 붙어버리면 행위 제한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 용도지구 싹 다 폐지해버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서 지구 단위 계획 하나로 좀 바꿔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3번. 이렇게. 요게
비도시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행지구,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역, 요런 데 세 군데다가 비도시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를 합리화할지를 정하고 나면은 어떻게 합리화할지가 나와야겠죠? 어떻게 합리화할지가. 여기 그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고 나면은 이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계획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은 이게 꼭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는 거 두 가지.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야, 두 가지밖에 없는데 오지선다를 어떻게 내놓어?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다가 다른 거 하나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고. 지구 단위 계획은 시험에 매해 출제가 됩니다. 매해 출제가 되는데 뭐 지정에서 나오든지 계획에서 나오든지 하는데, 이것도 시험에 뭐 쉽게 나올 때 많이 나오는 거, 이것도 쉽게 나올 때 하해하는 지역으로 많이 나오는 거, 이렇게 제일 쉽게 나오면은 이런 거 물어봅니다. 하해하는 지역,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이런 것들.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좀 설명드리려 그러는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라든지 건축물의 용도 제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건물의 용도를 제한합니다. 즉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이런 거 못 지어 하면은 거기는 못 짓습니다. 전설적인 기출 지문이 하나 있는데 19회 문제인가? 그렇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목욕탕 같은 거겠죠? 목욕탕의 건축을 금지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지역에서는 목욕장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런 질문이. 자, 일반 상업지역 같은데 목욕탕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이 일반 상업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목욕장의 건축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반 상업지역에서는 목욕장을 건축할 수 없다. 이게 시험 지문이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용도 지역상 일반 상업지역에서 목욕탕을 건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야, 우리 동네에 목욕탕 들어오면 폼 안 나니까 목욕탕은 짓지 마 라고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를 제한해버렸죠. 그러면은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 우선하는 겁니다.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에서 금지시키면은 목욕탕을 못 짓습니다. 이런 비슷한 게 혹시 그 부산에 감전무언나마을인가 그거 혹시 다큐멘터리 프로 같은 데서 보셨습니까? 그 어린 왕자 이렇게 있고 완전 달동네인데, 달동네 벽화에 막 그림 칠해놓고 막 이래가지고 관광객들 되게 많이 가는 곳인데,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완전 원래는 달동네였는데 거기를 뭐 문화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벽화 같은 거 이쁘게 막 칠해놓고 달동네에다가 페인트 칠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와서 구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간 몇십만 명의 관광객이 온답니다. 그 달동네. 이 다큐멘터리 3일인가? 이런 프로그램. 제가 1년에 TV를 한 3번 정도 보는데, 요 3일을 마침 딱, 거기 보니까 그 동네가 나왔어요. 그 동네에서 이제 거기가 정비구역 정도 될 겁니다. 정비구역 정도 되는데, 거기는 1년에 20만 명, 30만 명씩 관광객이 오니까 상가들이 있겠죠. 그 상가를 마을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금을 통해 가지고 달동네니까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공동 세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분들을 위해서 뭐 지원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상가들을 통해서, 상가들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자, 근데 이 다큐멘터리 3일 PD가 이제 그 동네를 쭉 둘러보는데 이렇게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동네에 프랜차이즈 커피집이 하나가 없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커피집. 그래가지고 물어보죠. 그 마을 공동 운영위원회 회장님인가 뭐 운영위원인가 뭐 그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이 동네에는 관광객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프랜차이즈 커피집이 하나 없냐고 라고 하니까 그 운영위원회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 단위 계획에서 우리 동네에는 프랜차이즈 커피집 못 들어오게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TV를 봐도 이런 거밖에 안 들려가지고 저는 이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런 것들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죠. 못 짓습니다. 못 짓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일반 상업 지역이잖아요. 그럼 지역 전체 지구 단위 계획된 곳에서만 안 되는 거고 일부 상업 지역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기 안에서만 얘기하는 게 명시돼 있어야 되죠. 네, 그렇게 일반 상업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이 되고 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목욕장을 금지한 경우에는 목욕탕을 건축 그 안에서 네, 그럼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 거죠. 모든 일반 상업 지역이 금지되는 거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러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건물의 용도를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좀 폼나게 지으려면 좀 높은 건물도 들어오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완화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높이 제한 같은 것들도 완화를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지구 단위 계획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책에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재개발 사업을 한다고 하죠.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하는데 보니까 일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뭐였죠? 편리한. 용이 아니에요. 편리한. 뭐 편리한? 저층 편리한. 저층 편리한. 자, 재개발 사업하면 보통 뭐 짓습니까? 아파트. 자,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놔두면은 이 아파트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용도 지역이나 지구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 원래는 용도 지역을 변경할 때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이거를 2종 내지는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상향을 한다라고. 종상향. 종을 이제 위로 올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게끔 이런 것들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 색채, 건축선 이런 것들 다 규제하고 그 다음에 환경관리계획이나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이런 것들이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인데 지금 책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를 합리화할지 정하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통해서 합리화의 방법을 짜는 겁니다. 방법을. 이렇게. 그 다음에 거기는 뭐 시료가 갑자기 나와 있는데 자, 요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역시 규제를 하겠죠. 규제를. 행위 제한 하는데 행위 제한을 강화를 할까요? 완화를 할까요?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합니다. 강화도 하고 완화도. 이렇게. 자, 강화되는 거 보여드릴까요? 강화되는 거. 건축물의 형태, 뭐 색채, 건축선 이런 걸 다 규제합니다. 자,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직사각형 건물 짓지 마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건물을 짓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도로가 있으면은 여기는 뭐 성냥갑 3개 쌓아놓은 이런 건물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두바이에 있는 이런 모양의 건물도 들어오고 뭐 삼각형 모양으로 건물 짓기도 하고 막 감자 이렇게 꼬여있는 것처럼 건물 짓기도 하고 엄청 특이한 형태의 건물들이 들어옵니다. 형태 내지는 색채도 규제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페인트 칠을 다 빨간색으로 해. 그러면 건물이 싹 다 빨간색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는 이러한 색깔로 페인트 칠하는 거, 외부액을 칠하는 걸 금지시킨다면 그 색으로 칠하지 못합니다. 빨간색으로 칠하지 못하겠는데 빨간색으로 무시하고 칠했죠. 사용 승인이 안 떨어집니다. 사용 승인이. 그 다음에 뭐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건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직사각형으로 지으면은 이거 역시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돼. 어떤 심한 데 가면은 창문 틀 모양도 규제합니다. 창문 틀을 아치형으로 하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일반적인 네모 창문을 짓죠? 이게 다 뜯어내고 공사 새로 해야 됩니다. 사용 승인 자체를 못 받습니다. 엄청난 규제를 갑니다. 엄청난 규제를. 근데
이 안에 있는 건물주들은 이러한 규제를 다 받아들입니다. 왜냐면은, 자, 여기. 둘 다 상업지역인데, 여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가지고, 건물들이 아주 각양각색의 건물들이 있고, 여기, 이게 사람들 다니는 보행자 통로에도 보니까 벤치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군데군데 분수대로 만들어 놓고, 여기 뭐 가로등에도 뭐 반짝반짝거리는 거 이렇게 전구 같은 거 달아가지고 반짝반짝거립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적인 상업지역이라 가지고,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상업용 빌딩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한테 돈 100만 원 주면서 오늘 무조건 쓰라는 거죠. 무조건. 그러면은 여기 가서 쓰겠습니까? 여기 가서 쓰겠습니까? A, B. 여기 가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규제를 엄청나게 받으면서 건물을 지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가 폼나니까. 여기 가서 쓰느니 여기 가서 쓰는 겁니다. 돈을.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데 베란다 앉아가지고 야경 사진도 찍고 음식 사진도 찍고 이래가지고 SNS 올리는 거죠. SNS,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 올리면서 샵 야경, 샵 엄지척. 이제 우리는 배운 사람이니까 하나 더 샵 지구 단위 계획 이렇게 이런 데는 그냥 폼 나는데 다른 데보다 엄청난 규제가 가해집니다. 엄청난 규제가. 대신에 몇 가지 규정들을 완화를 해줍니다. 대표적으로 건축 제한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같은 용도 지역이라도 좀 더 높은 건물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뭐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라든지 아직 건축법을 안 배웠기 때문에 건축법 규정의 일부를 완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도시지역에서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한옥마을을 조성할 때는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이런 규정들. 그러니까 일부 규정들을 완화해 주는데 엄청난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이 건물주들은 이런 규제를 받으면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좀 더 폼나게 만드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다른 지역으로 좀 더 폼나게 빨리 만들기 위해서 일부 절차들을 많이 생략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라든지 기본서 가면은 제가 설명드릴 건데, 무슨 뭐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뭐뭐를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지문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문제 풀다 보면. 그거 그냥 무조건 맞다 하면 됩니다. 좀 빨리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각종 절차들을 많이 생략합니다. 그걸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 생략되는 절차들을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하는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맞습니다. 그냥 그거 맞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몇 개 말씀드릴 건데, 지구 단위 계획을 좀 더 빨리 예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이게 지구 단위 계획.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책에 나오는 게 5번에 시료라는 게 나와요. 시료. 저번 주에 한번 했었는데 시료 나오면은 꼭 들어가야 되는 말인데, 저번 주에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이게 아까 보다가 하나 제가 그냥 넘어온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첫 시간에 봤어야 되는데 171페이지 잠깐 볼까요? 171페이지 맨 밑에 그걸 안 했습니다. 지금 깜빡하고. 앞으로 뭐 실효, 해제, 효력이 상실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무조건 다음 날이에요. 무조건. 이게 왜 다음 날인지도 제가 1, 2월 달에 개발법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개발법 하면서. 근데 아무튼 그냥 지금은 실효, 해제, 뭐 효력이 상실된다 이런 말 나오면은 그냥 다음 날 들어가야 됩니다. 다음 날. 자, 요거 한번 아까 읽어야 됐는데 보면은 5번에 171페이지 5번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 자, 기반시설에서 관리계 결정을 도용해서 도시군 계획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도시군 계획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20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여기 20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라고 했죠. 다음 날에 효력이 자동적으로 상실됩니다. 요거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뭐 10년이 경과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뭔가 청구를 해야 되는 거고, 관리계획으로 결정해놓고 20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앞으로 164페이지. 자, 여기도 시료 나왔죠? 시료? 164페이지 거기 5번에 164페이지. 그러니까 꼭 나와야 되는 날은 또 다음날. 1번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의 시료죠. 구역 지정의 시료? 그러면 요거 지정된 거 이게 시료된다 이 말입니다. 지정된 거. 지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관리계획, 아까 했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는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지구 단위 계획은 3년 안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숫자들은 지금 안 해오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 즉 지정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결정했다 이 말이죠.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나서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 단위 계획이 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뭐가 효력이 상실된답니까? 지정에 관한 요거에 관한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나서 이제 지정에 대해서는 효력이 발생했는데 3년 안에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요거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효력을 상실시킵니다. 이렇게 그래서 구역 지정되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얼마 안에 만들어야 됩니까? 3년 안에 앞으로 1년 동안 시험 칠 때까지 구자를 이렇게 한번 써보죠. 이렇게 지구 이렇게 1년 동안 9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구자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나서 지구 단위 계획은 3년 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우리가 아직 주민의 입안 제한을 안 배웠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관리계획에서 나오는 겁니다. 관리계획에서 나오는 건데 일단 뭐 주민의 입안 제한 빼고 계획 만들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얼마 안에 해야 되냐 이겁니다. 계획 만드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하니까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5년 안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실효니까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겠죠? 다음 날에 요거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단 주민이 입안 제한한 것에 한해서 라고 돼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관리계획에서 배워야 됩니다. 관리계획에서. 그래서 지정되고 나서 계획은 3년 안에, 그 다음에 계획 만들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5년 안에 합니다. 근데 3년, 5년 안에 이러한 절차들을 안 하면은 3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효력 상실, 뭐 해제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음 날입니다. 이런 것들은 뭐 민법에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는데 일단은 그때 하도록 할 겁니다. 그때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 다시 한번 보죠. 지구 단위 계획은 여기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이 바로 관할이죠.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 관할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그러니까 광명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일부가. 목적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자. 그냥 한마디로 잘해보자 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이 지역을 좀 더 빨리 예쁘게 만들어보자. 이게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를 합리화할지를 정해줍니다. 지정을 통해서. 지정은 관리계획으로 하겠죠. 그래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어디를 합리화할지를 구역을 지정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곳은 개발이 다 돼 있는 곳입니까?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곳입니까? 개발이 시작되는 곳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칙은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가 원칙. 할 수 있다가. 근데 예외적으로 정택 공시 노! 얘네들은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10년이 경과한 지역 내지는 공원,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이라든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이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해야 되는 곳은 도시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비도시지역에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비도시지역에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은 도시지역 빼고 나머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을 세분하면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가장 개발이 시작되는 곳이 계획관리니까 계획관리지역에다가 그 다음에 지구 중에서 개발하는 곳인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역 그래서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곳 요 세 군데를 비도시 지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은 좀 더 많은데 일단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지정하고 나면은 계획 만들어줘야 된다. 어디를 합리화할지를 정했으니까 어떻게 합리화할지가 나와야 되죠. 계획 만드는 것도 관리계획으로. 지정에 관한 입안, 결정, 고시를 하고 나서 계획은 얼마 안에 만듭니까? 3년 안에. 지구 이렇게 3년 안에 계획 만들어야 된다. 계획 만들 때도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계획을 만듭니다. 계획을. 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었을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용기입니다. 용기. 지웠구나.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해서 용기.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안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는 거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외워집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런 것들은 꼭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걸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용도 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대체하는 사항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건축물의 건축선, 형태, 색채, 건축선, 배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교통처리계획 이런 것들이 지구 단위 계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사항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행위 제한을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합니다. 근데 강화하는 것들은 수없이 많고 완화하는 규정이 9개 있을 겁니다. 9개. 우리는 그걸 공부할 겁니다. 그걸.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실효인데 지정되고 나서 계획은 3년 안에. 그 다음에 계획 만들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5년 안에. 이렇게 안 하면은 3년,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 지정에 관한 효력이 상실되거나 계획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런 것들 반복적으로 계속 하면서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외워질 겁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자,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을 했죠. 이제 6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용도 구역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같이. 그래서 여기 공통적으로 계획을 많이 들어가니까 요까지가 우리나라 국토를 먼저 계획으로 규제하는 계획 규제에 관한 부분입니다. 계획 규제.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죠.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만드는 계획인데 요 도시군 계획은 관할에서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수립하는 계획. 근데 이 도시군 계획은 다시 둘로 나뉘죠. 도시군 기본계획이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군 기본계획은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관할에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이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들은 구체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만듭니까? 추상적으로. 그래서 이 추상적으로 만드는 계획들은 제가 만드는 절차가 수립하고 승인한다고 했습니다. 수립하고 승인함. 추상적인 계획은 계획 만드는 거를 수립한다라고 하고 확인받는 걸 승인한다라고 합니다.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랑 기본계획. 근데 이 추상적인 계획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으니까 추상적인 기본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구체화시키는 계획이 관리계획. 이 구체적인 계획은 추상적인 계획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용어를 다르게 쓰죠. 그래서 수립 대신에 입안한다라고 하고 승인 대신에는 결정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규제를 가하는 거니까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나면 고시합니다. 결정하고 나면 고시. 이렇게. 여기도 고시를 하긴 하는데 그거는 다른 데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입안. 그래서 추상적인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은 수립, 승인,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통해서 계획이 만들어집니다. 계획이. 그 다음에 관리계획을 통해서 구체화시킨다라고 했으니까 구체화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체화되는 내용이. 그게 이제 요 밑에 있는 6가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거, 그 다음에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거,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싹 다 계획인데 그 계획이 관리계획입니다. 근데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을 하는 절차는 관리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개발법이랑 정비법에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으로 구체화되는 거,
구체화되는 절차를 이제 배운 거죠. 절차를.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그래서 이제 다음에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들이 뭔지를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자, 용도 지역은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지정합니까? 전부에.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니까. 그리고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를 해서 쓰기 위해서 용도 지역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생활권만 형성이 돼야 되니까 용도 지역은 중복해서 지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중복해서 지정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는데 크게는 4가지 용도랑 9개의 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4가지 용도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는 4가지로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세분하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을 세분하면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립싱크 하지 마시고 책을 보고 이렇게 오시오. 153페이지. 그 다음에 지금 154페이지 보세요. 154페이지. 그 다음에 주거지역을 다시 세분합니다.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으로 세분하죠. 그 다음에 전용 주거지역은 다시 1종, 2종으로 세분하고 일반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을 합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전용 주거지역은 양호한 주거환경인데 전용 주거지역은 1종은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2종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세분하는데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중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중고층 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 이렇게 세분하죠.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위주로 일부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 이런데 그 다음에 상업지역을 세분하면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나오죠. 중심은 도시의 심장부 그 다음에 일반 상업지역은 일반적인 상업기능이나 업무기능의 담당을 하는 곳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은 지역 내 내지는 지역 간의 물류기능, 유통물류기능 그 다음에 근린상업지역은 말 그대로 이웃 가까이에서 즉 근린지역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한 지역 이런데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주거지역이랑 똑같이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나눕니다. 전용공업지역은 공해성 공업, 일반공업지역은 공해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을 위주로 수용하되 주거기능이나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곳 이런데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분류를 했습니다. 보전, 생산, 자연녹지로 보전녹지는 개발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보전이 목적이니까 개발이 안 되고 생산녹지는 개발이 유보되어 있고 자연녹지는 제한적인 범위이긴 하지만은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 중에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에다가 그 다음에 생산녹지나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은 그 앞에 있겠죠? 앞에? 그 154페이지 책을 왜 넘깁니까? 154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 책을 한 번도 안 보셨다 이 말이죠. 용도지역은 외우라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우리는 아직 1년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하시면 되죠. 뭐. 급할 거 없죠. 뭐. 자, 보전관리,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는 자연환경이나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너마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데를 생산관리나 보전관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은 계획관리, 그 다음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밖에서 감싸고 있는 계란의 껍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보전관리나 생산관리지역 이렇게 이게 이제 용도지역의 세분이었죠. 용도지역 세분. 그 다음에 용도지구가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관할 토지 전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지정합니까? 일부에. 목적은 쓰임이 뭐였습니까? 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해서 사용이 되죠. 지역의 기능 증진. 그래서 지역이랑 지구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지역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지구가 위에 비서나 보약 같은 역할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지구는 중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안 돼요가 아니고 돼요. 돼요. 그래서 비서 한 명 있을 필요 없고 보약 하나만 먹을 필요 없으니까 용도 지역의 기능이 올라갈 수만 있다면은 지구는 2개고 3개고 투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용도지구는 법에서는 9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9가지로. 그게 이제 156페이지에 분류가 나오죠. 156페이지. 그래서 뭐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9가지로 분류를 하고 뭐 세분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뭐 나머지들은 단어만 들어도 충분히 용도가 어떻게 쓰이는지가 추정이 되니까 뭐 칠학지구라든지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이런 것들만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칠학지구라는 거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이런 데 같이 행위 제한이 강한 곳에 사람들이 사는데 그 사람들은 삶의 편의성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칠학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 그래서 어디에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지정하면은 자연칠학지구,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면은 집단칠학지구 이렇게.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주거환경보호나 교육환경보호 내지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이라든지 내지는 오염물질 배출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것이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그 지역을 좀 더 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행위 제한을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네, 완화하는 지역.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게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 나오죠. 용도구역 역시 관할 토지의 일부에다가 하죠. 그 다음에 쓰임은 각각의 용도구역마다 따로 정합니다. 따로. 그래서 종류가 나오죠. 종류가. 첫 번째가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뭘 방지합니까?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세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의 목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뭘 방지하죠? 시가화를 방지하죠. 시가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합니다. 시가화를. 세 번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제한하는 거.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을 합니다. 이렇게. 지정권자들은 1, 2월 달에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것들. 자, 용도구역을 일종으로 만든 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규제를 최소화해 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했던 게 이 입지인데, 입지가 어디였습니까? 한마디로? 구도심, 원도심이나 구도심. 그래서 원래 도심지 역할을 하던 것을 지금 20년, 30년 전에 개발이 되다 보니까 지금의 규제를 그대로 갖다 대면 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규제를 완화해서 그 지역을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살려보자라는 게 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죠.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지정될 수 있는 곳은 그 박스 안에 5군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구도심입니다. 구도심. 요게 이제 입지규제 최소구역이고, 이건 뭐 상당히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책의 순서대로 넘어가죠. 오늘 이제 했던 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관할, 즉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다가 목적은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어디를 합리화할지를 정하고 어떻게 합리화할지를 정합니다. 자, 합리화할지 지정하는데 원칙은 개발이 다 돼 있는 곳이 아니라 개발이 시작되는 곳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가 원칙. 할 수 있다가. 근데 예외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에만 지정되는 게 아니라 비도시지역에도 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도시지역에 지정될 수 있는 곳이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그 164페이지. 첫 번째가 계획관리지역,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지역. 요 세 군데, 지금은 비도시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라고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정하고 나면은 어떻게 합리화할지에 대한 계획이 나옵니다. 계획이. 그리고 이 계획에는 꼭 필요한 게 용기.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채광도, 최저한도, 그 다음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요 두 가지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꼭. 이런 것들도 뭐 기본서 나오면은 나와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실효되는 거. 지정하고 나서 계획은 3년 안에, 계획 만들고 나서 사업의 착수는 5년 안에, 안 하면은 3년,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정, 내지는 계획에 관한 관리의 결정 효력이 상실됩니다. 실효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고, 자, 그 뒤에 넘어가면은 매수 청구권. 보기 전에 그 172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도로, 철도, 가스, 수도, 전기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부를 때 기반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기반시설. 근데 이게 관리계획으로 결정되고 나면은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이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묶어서 도시군 계획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매수청권. 자, 도시군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놓고 나서 설치를 하면은 이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설치를 안 하고 장기간 무단 방치로 인해서 권리 침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 나오는 제도가 매수 청구권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을 하려면은 원칙 요건은 10년이 경과해야 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청구를 합니다. 원칙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에게 이 매수 의무자가 매수 청구를 받으면은 꼭 매수하는 게 아니라 매수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 나서 매수하기로 결정했을 때는 2년 안에 매수를 할 때, 매수할 때는 원칙은 현금으로,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 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이렇게. 한 달 동안 배운 게 이게 답니다. 한 달 동안 배운 게. 뭐 10분 만에 다 하죠. 자, 수업 시간에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약간 시간이 애매하거나 할 때는 천천히 이런 것들을 뭐 천천히는 아니었죠. 조금 빨리 하긴 했지만은 쭉 이렇게 훑어드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따라올 수 있으면 내가 공부가 좀 됐구나. 근데 쭉 나가는데 이거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은 체크해 놓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지금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게 거의 용어 정도만 말씀드렸으니까 이것도 감이 안 온다 하는 것들은 그런 데서 이제 체크해 놓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한 게 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보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계획 규제였고, 그 다음, 계획으로 우리나라 국토를 먼저 규제를 했으니까 이제 뒤에 이용하는 행위가 나오겠죠. 이용하는 행위. 그래서 국토를 뒤에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이용 규제. 그래서 요거는 이용을 하는 주체가 일반 국민입니다. 일반 국민. 일반 개인이 우리나라 국토를 이용할 때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받으면서 이용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규제를 받으면서. 자, 보면은 이 이용하는 행위를 뭐라 부르냐면 개발행위라고 합니다. 개발행위. 개인이 법에서 규정한 일련의 개발행위가 있습니다. 6가지 행위가. 그 6가지 행위를 할 때는 그냥 하면 안 되고 규제를 받으면서 해야 됩니다. 규제를 받으면서. 근데 이 규제의 형태가 허가가 될 수도 있고 신고가 될 수도 있고 인가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입법자들은 이 개발행위를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게끔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원의 제목이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됩니다. 개발행위 허가. 그래서 법에서 규정한 1년에 6가지의 개발행위를 할 때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허가받고 해. 이게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페이지는 거기 165페이지부터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 등 이래가지고 단원의 제목을 풀이를 해보면 요겁니다. 법에서 규정한 개발행위들을 할 때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규제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 규제의 형태는 허가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묶어서 개발행위 허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